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레티지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레티지아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레티지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기본 정보의 제공 출처는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 농사로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농사로를 검색을 하시면 레티지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레티지아는 세데베리아 레티지아라고 해가지고 세덤과 에케베리아를 그 사이에서 교잡이 된 그 품종이 세데베리아라고 하는데 세데베리아 레티지아라고 하네요. 과명은 뭐 돌나물과이고요. 우리가 보통 유통을 할 때 레티지아나 잽이라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관리를 하는 수준이 어떠냐? 뭐 관리 수준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그쵸? 햇빛만 잘 보여주면 괜찮아요. 물을 뭐 이렇게 자주 관수를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돌보는 정도도 뭐 약간만 돌봐주라고 하는데 그 약간 돌봐주는 조건 자체가 햇볕이 좋은 곳에서 약간만 돌봐줘도 잘 크는 품종입니다. 햇볕이 정말 중요한 다육이 중에 하나가 이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는 봄하고 가을에 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 성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 휴명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환경이 어딘가에 따라서 겨울에도 다육이들이 기회적으로 생장을 합니다. 보통 제 베란다는 겨울이어도 베란다 온도가 항상 5도 이상, 낮 기온이 5도 이상, 10도 전후 혹은 어떤 때는 15도, 20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조금씩 생장을 합니다. 자, 요 다육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레티지아가 웃자란 거예요. 자, 겨울에도 이렇게 웃자랍니다. 그건 뭐냐면 베란다 온도가 그 정도 환경을 맞춰주기 때문에 다육이들, 사실상 제 베란다의 다육이들은 사계절 내내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시기가 겨울인 것 뿐입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이 레티지아들은요, 제가 초창기부터, 얘는 진짜 초창기부터 키웠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페트병에 키우고 있는 얘도 제가 초창기부터 키웠던 다육이고요. 가장 최근에 드린 다육이가 요 레티지아 금입니다. 레티지아는 일반 레티지아가 있고요. 레티지아 금이 있고 매직잼 골드라고 해서 생장점 주변이 노란빛을 띠는 레티지아가 있습니다. 그 레티지아는 저희 엄마가 키핑장에서 지금 한 포트 키우고 계신데요. 레티지아 그 매직잼 골드 같은 경우 일반 레티지아도 그렇지만 그 꼬집기 혹은 적심했을 때 자고 나와주는 게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레티지아 번식 방법을 보면은 자국꽂이라든가 아니면 입꽂이를 하라고 하는데 적심의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모주나 얼굴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저는 적심을 해서 키우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생장 속도는 보통의 생장 속도를 나타낸다고 그 농사로에서는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만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는 목질화되지 않았을 때는 생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일단 목질화가 되면 생장 속도가 약간 둔화되면서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합니다. 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작년 봄에 여기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한 8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목대가 길게 늘어났어요. 이 정도면 다육이 치고 생장 속도 빠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애들은 진짜 크는지 안 크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목대가 있는 애들은 목대가 이렇게 목질하고 안 되면 쑥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좀 크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보는 재미가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를 키우는 온도는요, 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키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레티지아가 그러면 5도에서, 최저 온도를 5도를 맞춰줘야 되면 얘가 냉이에 그럼 약한 거야? 저는 냉이에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그 냉해 소식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 시기에서 레티지아가 특별히 이렇게 냉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저 역시도 레티지아를 냉해를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티지아 여름에 그늘에서 키우라고 농사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그늘에 키우라고 하거든요. 여름에 아마 반그늘에 키우면 얘네들 엄청 못 자랄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 온도가 5도에서 30도 정도면요. 30도 정도면 여름에 보통 우리나라 여름 온도 30도 전후잖아요. 더 더운 날도 있지만 저는 이 레티지아 여름에요. 직광
그러니까 차광막 없이도 다 키웠는데 이 레티지아가 누다랑 좀 다르게 화상을 덜 입었어요. 화상을 덜 입어서 저는 레티지아가 딱히 뭐 여름에 꼭 차광을 해줘야 되는 품종이냐, 저는 그러면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 저는 꼭 차광 없이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레티지아를 어떻게 언제부터 노숙에 적응시켰느냐에 따라서 이 레티지아가 가지고 있는 면역 혹은 강함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또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습을 하면 차광 없이도 한여름에 노숙으로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어디까지 두면서 키울 수 있냐? 발코니 창측. 발코니 창측이란 얘기는 얘는 햇빛을요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다육이에요. 정말 충분하게 빛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다육이 보여드릴 때 그 페트병이나 커피컵, 우리 플라스틱 화분에다 키우는 이유는요. 얘네들의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무게를 줄이는데 필요한 이유는 거리대에 반드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가야 되는 다육이들은 제가 이렇게 정식 화분이 아니라 이런 페트컵, 커피컵에다가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 많이 필요한 다육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면 얼굴이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베란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거리대로 나가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레티지아 금을 정말 근사한 화분에다 심어줬는데 얘는 거리대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키핑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건수 못해요. 너무 무거워서. 물 주는 거는 레티지아는 다른 다육이랑 똑같아요. 여름하고 겨울만 관수량을 줄여주고 봄, 가을에 그냥 충분히 관수해주면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화분 컨디션, 특히 요런 화분 있죠. 요거는 요런 화분, 롱분 같은 경우에는요 관수 횟수를 좀 줄여주시면 되고, 요렇게 상면이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 요런 애들, 요런 화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도 크게 화분 안에 물 마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괜찮겠죠. 관수량은 얘 다육이가 얼마만큼 묵었냐, 그 다음에 화분 컨디션이 어떠냐, 그 다음에 지금 배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일괄적으로 봄, 가을엔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규칙은 그냥 말하기 좋게 하는 말인 것 뿐이지 다육이마다 환경마다 다릅니다. 레티지아의 번식은 지금 농사로에서는요, 이과지랑 자극꽂이를 소개를 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적심이었어요. 적심. 요 다육이 제가 6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다육이 제가 6월 22일 날 적심했습니다.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요. 지금 금 8개월 가까이 키웠는데 요만큼 자란 거예요. 근데 목대가 너무 가늘가늘하죠. 그래서 요 녀석들은 제가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서 좀 깊이 심어줄 생각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의 얼굴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웃자랐다고 제가 지금 얘기한 요 녀석들이에요. 요게 요 아이들의 얼굴이에요. 지금 적심을 몇 개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적심했거든요. 5개 적심해갖고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5개 여기 다 있어요. 다 살아있긴 한데 너무 미워졌어요. 왜요? 햇볕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선반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못 자랐답니다. 요 원산지가 얘네가 어디냐면은 영국이에요. 특이하죠. 영국에서 온 레티지아입니다. 군생도 잘 이루고요. 가을이 되면 이제 물이 들 때 요렇게, 물 안 들면 요런 애였다가 물이 들면 요렇게 돼요. 물론 얘네 레티지아 금이기 때문에 노란빛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물 안 들면 요런 모습인데 물 들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 레티지아 꽃이 얘가 지금 피우고 있어요. 다른 애들 얘가 지금 지난 여기도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레티지아 꽃이 예뻐요. 저는 그래서 레티지아 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는 세데베리아 레티지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데베리아는 세덤과 에케베리아의 교잡종이에요. 그래서 세데베리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티지아도 부모의 특징이 있어요. 부모의 특징이 있어서 나오는 아이들이 약간 부모 중에 누구를 더 닮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요 다육이랑 요 포트에 있는 요 두 개 다육이는요, 제가 모란장에서 구매해가지고 온 레티지아인데요. 처음에 구매했을 때도요, 잎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고 그 레티지아의 특징이 여기 잎장 끝에 털이 있거든요.
돌기 털이 있는데 그 털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더라고요. 근데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입장이 너무 두툼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툼한 요런 모형을 닮은 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티지아 얼굴은 그냥 보통 얼굴이 이런 얼굴이거든요. 약간 납작하고 그 다음에 솜털이 좀 더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모양인데, 얘네들은 진짜 윤도요 반짝반짝 윤이 나요. 입장에서 진짜 이렇게. 그래서 약간 다르다. 얘네들하고 약간 다른 느낌의 그런 레티지아였어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도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티지아 부모 중에 한쪽은 세덤인 부모는 흰색 꽃에 잎에 털이 없고, 그 다음에 히베리아 쪽에 그 부모는 적황색 꽃에 잎에 털이 있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털이 좀 덜 발현되는 걸 보면, 그럼 얘가 그러면 부모 중에서 세덤에 좀 더 가까운 아이인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본 이 레티지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옷자라는 걸, 얘 옷자라기 좋아해요. 옷자라기 좋아하기 때문에 옷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햇볕, 그러니까는 다른 다육이들보다도 더 자주 거리대에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색감의 레티지아를 볼 수가 있어요. 올 봄에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이렇게 거리대에 자주 나가지 않아도 이 정도의 얼굴은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얼굴은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얼굴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리대에 자주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묵으면 묵을수록 레티지아도 붉은색 빛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 제가 수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수영이 너무 예뻐서 드린 레티지아인데요.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매우 저렴해요. 요 레티지아 제가 1,000원에 샀고요. 요 레티지아한테 그 2포트인가를 합식을 한 것 같은데, 한 포트에 1,4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 모란장에서도 요거 한 포트에 1,000원씩 제가 하는데, 요거는 2포트 합식한 겁니다, 여러분. 요 한 포트 자체가 1,000원 말이 안 되죠. 요거 합식한 거고, 요거 한 포트, 요것도 제가 요거는 1,000원에 주고 산 건데요.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번식이 아주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 다육맘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레티지아입니다. 저는 레티지아를 심는 그 화분의 그 비율은 그냥 보통 우리가 3대7에 상토 3과 마사 7의 그냥 비율로 제가 그냥 요거는 그렇게 심어서 똑같아요. 다른 다육이들하고 똑같이 하고요. 관수량도 뭐 딱히 더 잘 챙겨주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다육이들 물 줄 때 얘도 그냥 같은 주기로 물을 줍니다. 제가 무리심이 그렇게 후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막 이렇게 식구를 많이 늘린다거나 애들이 막 키가 막 많이 큰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래요. 왜 이렇게 안 예쁜 데다가 이렇게 심냐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가벼워야 자꾸 밖으로 나가서 다육이들이 예뻐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를 지금 당장 보기 예쁘게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주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예뻐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리대에 못 나가니까. 거리대에 자주 나갈 수 있게 만들려고 제가 가벼운 화분,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는 거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레티지아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레티지아는 뭐 저도 이만큼 키우고 있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요렇게 저만큼 많이 레티지아 키우고 있을 거예요. 수영이 예뻐서 드리는 아이가 있고, 정말 특이하게 예뻐서 드리는 아이가 있고, 볼 때마다 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애가, 이유가 다양하죠. 레티지아 금이라고 하니까 또 특이해서 드리는 애가 있고, 어디 가서 만났는데 너무 포트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너는 적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드린 레티지아도 있습니다. 다 잘 키우고 있죠. 레티지아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대 무름이 와서 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티지아가 목대가 길잖아요. 간혹 가다가 뿔이 주변에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경험했고 제가 엄마한테 드린 포트 하나가 또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 목대로 크면서 목대 기저 부분이 고사하는 경우에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적심을 해갖고 키우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따로 몸이 되겠죠. 그때는 한번 군생이었었는데. 자, 요렇게 오늘 레티지아 이야기는 요 다부떼기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로 포털 농사로에서 제공하는 레티지아 이야기와 제가 키워본 경험을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예쁜 레티지아 한번 키워보세요.